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날 다우지수가요,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거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날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 한마디로 급락 정도를 떠나서 폭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다우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정확히는 980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2년 전이죠. 2020년 10월 28일 이후 최대폭의 하락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의 급격한 상승 추세가 지난주 내내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어떤 실적 발표들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도 꽤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의 소위 빅테크의 실적도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된 것. 이런 등등이 모여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내려드린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섹터가 다 내렸고요. 소재라든가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까지 그동안 그나마 선방했던 것들도 전부 다 1% 이상 전부 다 크게 하락한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여드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뻘건 화면인데요. 지금 초록색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올라간 것입니다. 초록색, 파란색 표현하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하락한 것인데요. 이 주식 중에서요, 다 계산해 보면 딱 15개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500개가 개수는 약간 넘긴 넘는데, 하여튼 500 종목 중에서 15개니까요. 실제로 지금 한 3% 빼놓고, 그러니까 97% 주식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한 거냐고 보면 올해 들어서 90% 이상 하락한 날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다 때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국에서는 소위 대안이 없는 증시다면서 티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전부 다 빠졌던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결국 주간 단위를 보더라도요, 다우지수가 1.9%가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2.7% 하락했고요. 지난주 내내 이제 기술주가 특히 재미가 없으면서 나스닥은 3.8%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연초 대비 7% 하락, S&P 500은 한 4% 수준까지 회복을 했었는데요. 10%가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다시 20%에 근접하는 마이너스 17.9%의 오늘 하락을 한 것이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시장에서요, 뭐 방금 전에 히트맵을 봐서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뭐 어디 하나 살아남은 구석 없이 다 빠졌는데 실적이라도 조금 받쳐주면은 그래도 조금 섹터별로 힘을 내는 구석이 있을 텐데 지금 헬스케어 테마라든지 필수 소비재 테마 내에서도 실적 결과가 좋지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촉발된 테마 급락세가 또 있었습니다. 네. HCA 헬스케어 실적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큰 재미가 없었는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러 군데서 나온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HCA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병원 체인 업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가이던스를 낮춘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아주 강력히 우려감을 표명한 것이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그날 하루가 표현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실적 관련된 기업 몇 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주가는 2.8%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당 이익 2.73달러가 나와서요. 2.4달러 기대를 훨씬 넘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올해 한 해의 어떤 가이던스는 유지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하락한 것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역시 이번 주에 이제 비자도 있고요, 마스다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대표적인 카드 회사가 실적 발표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카드 사용액이 35%가 늘어났습니다. 특이사항은요, 이 중에서 여행 및 엔터카드가 매출이 무려 121%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소비는 이런 쪽에 지금 회복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소위 Z 세대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허기스로 유명한 거죠. 허기스나 클리넥스로 유명한 킴벌리 클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인데요. 8%가 일단 급등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연간 실적도 상향시켰습니다. 한편 슐렌버그라고 대표적인 또 오일 컴퍼니가 되겠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배당을 무려 40%나 인상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의 배당 인상 자사주 매입이 잇따라서 발표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갭으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GCEO가 사임한 데다가 연간 실적의 가이던스를 좀 하향하는 모습, 경쟁 격화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려 18%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빅테크주들 실적 발표도 주가 흐름도 좀 보려고 하는데 보통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몇 거래일 전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날은 뭐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애플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나 포함해서 모든 그 빅테크들 2에서 많게는 3, 4%까지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2.7%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2.4%, 알파벳 4.1%가 떨어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이번 주 26일에 실적 장 마감에 실적 발표하는데요. 나름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가장 큰 기대하는 것은 배당을 또 작년보다 또 8에서 10% 늘리고 자사주 규모도 엄청 또 늘리는 것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다만 눈높이 자체가 시장에서 이번에 아무리 실적이 좋게 하더라도 과연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죠. 애플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보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벳도 4%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나름 선방했죠. 보합 정도의 약보합에 마감됐고요. 엔비디아도 연중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3.3%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2.6% 떨어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떨어진 게 없는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서 소위 그 넷플릭스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가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올해 들어서 이제 딱 반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반토막이 난 건데 페이스북도 뭐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한 날 급락한 이후에 3일 이틀 연속, 그러니까 합으로 보면 3일 연속해서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종목별 주가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하락의 중심 원인이 되고 있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 빅 스텝이냐 이 둘 사이를 놓고 고민을 했던 거였다면, 이제는 빅 스텝이냐 혹은 뭐 bigger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75bp 인상을 두고 또 찬반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레미 시겔 교수도 75bp 인상을 지지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와튼 스쿠레어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저희가 여러 번 인용을 해드리고 있는 분이지만 워낙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 있는 분입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의 기본은 이익의 꾸준한 증가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작년 한 딱 이맘때부터죠. 작년 봄부터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숱하게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년 전부터 제레미 시겔 교수는 소위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네.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분은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고작 지금 25bp 3월 달에 올린 게 한 번 올린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전히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한 번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센 약을 한 번 확 줘서 빨리 낫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다수 의견은 아니죠.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로레타 매스터는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50bp를 꾸준히 올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지금 금리는 앞으로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해서 25bp 그 이상으로 계속 올릴 가능성이 커져 있다. 그것이 대부분의 월가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 판단은 어떻게 되냐. 금리가 올라간 구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판단 아니면 그런 전망을 각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월 3일과 4일에 5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켓워치에서 증시가 지금처럼 출렁거릴 때 투자자들이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이 힌트를 준 것 같네요.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괜찮다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페퍼스톤 리서치 헤드의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분은 가장 큰 원칙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헤드라인 뉴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 헤드라인 뉴스가 되겠고, 수많은 뭐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감정에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위 소음이죠. 노이즈랑 팩트를 잘 구분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3월을 경험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가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던 시기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되고 큰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려움에 매도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결국 지나고 나면 꾸준하게 주시장에 있었던 것이 수익을 많이 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그림은 최근 15년 동안에요. 딱 시작했을 때 10,000불을 갖고 시작했을 경우 15년 동안 계속 갖고 있으면 45,000불이 됐지만 실제로 열흘을 안 갖고 있고 가장 좋았던 열흘 20일, 30일, 40일 안 갖고 있으면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될 확률도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타이밍이 어렵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초심을 지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투자를 시작했을 때 왜 어떤 관점에서 하셨냐는 거죠. 투자를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 하실 때 나는 단기로 단타를 해갖고 트레이딩하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다양한 주식을 하게 하면서 큰 돈을 벌겠다. 그런 분도 있겠으나 네.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나는 금리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생각을 했고요. 종목 선택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같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등락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초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리밸런싱 정도만 고민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현금이 일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평가라는 얘기는 아주 단순하게 그 얘기하시면 될 것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미국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대한 확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그 가운데 쭉 보면 오른쪽에 위에 두 개 올라간 거 있는데요. 0에서 10%가 어느 시점에서라도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으면 0에서 10% 정도 수익률 확률이 21.5% 확률이 되겠고요. 10에서 20%가 올라갈 확률이 22.9%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느 시점이라도 1년 동안 미국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상승 확률은 69.5%, 하락 확률은 30.5%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현금보다는 미국 주식, 여기 이제 지수를 말하는 거겠죠? 네. 지수를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시점인데 이 세 가지 교훈들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저희 아주 바쁜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주간 앞두고 있죠. 우리 이항영 위원님이 워낙에 당일의 실적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시기로 업계 내에서 아주 유명하시거든요. 실적 시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